안녕하세요. 사랑스럽고 현명한 여자 뽀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셔츠를 입고 그리고 제가 저의 전공 분야인 피부에 대해서 북텔링 같이 할 건데요. 일단 책은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소책자 중에 35번 경피독의 실책 이거 가지고 같이 풀어드릴게요. 제가 피부과에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로 했던 업무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피부에 생긴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 주로 상담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피부로 바르는 거 주사를 맞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너무 위험한데 왜 이렇게 연고가 많이 남용이 되고 있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피부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하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시간에는 경피독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건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경피독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음식에 유해 물질이 있는 것 같거나 뭐 더러운 게 묻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드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경피독은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눈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피부를 통해서 몸속으로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9페이지부터 그렇게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위험한 게 경구독. 몸으로 입으로 들어온 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배출이 돼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대부분 유해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죠. 몸 바깥으로. 물론 몸속에 남아있는 게 뭐 장기에 세독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경피독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들어와 버린 독성 물질은 몸속에 90% 정도가 남고 겨우 10% 정도만 빠져남게 돼요. 그 말은 즉 90% 정도 농도가 되는 그런 독성 물질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피부로 들어오는 독성 물질의 가장 흔한 게 뭐냐면 화장품이거든요. 피부에 닿는 화장품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쉬는 날 하루 걸른다고 해도 90%가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어쩌면 몸속에 경피독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조금 위험한 게 계명활성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부로 들어오는 독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피부에 많이 발라지는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화학 물질의 집합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물질들이 섞여서 결국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연구 논문이 많이 있지만 경피독이 음식보다 훨씬 위험하다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경피독이 흡수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피부로 덮여있죠. 두피부터. 그런데 우리 팔 안쪽 여기를 흡수되는 율을 1이라고 봤을 때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두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흔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방암이다. 그래서 가슴을 열었더니 가슴에서 샴푸 냄새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샴푸는 두피에 모발에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로 샴푸가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이 많은 가슴에 독성 물질로 쌓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두피의 경피 흡수율이 3.5배 정도 돼요. 여기가 1이면 두피는 3.5배. 그리고 가장 흡수율이 높은 곳은 생식기고요. 4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 같은 거, 안전한 거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놀라운 게요. 우리 몸에서 손, 발바닥은 피지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손바닥,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0.83배 뭐 0.14배 정도 거의 미비하게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왜 건조해서 로션을 바르고 발라도 손바닥 발바닥은 빨리 촉촉해지지가 않죠.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마가 무려 6배나 돼요. 이마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턱이에요. 턱은 13배나 돼요. 13배. 너무 충격적이죠. 이렇게 가슴까지 독성 물질이 전달되었던 두피가 3.5배인데 6배, 13배나 돼요. 아무래도 이마하고 턱에 많이 발라지는 거는 화장품 유죠. 거품 나는 세제부터 시작해서 세안을 하는 거, 닦아내는 거,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바르는 모든 화장품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거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뭐냐면 화장품 얘기를 했으니까 화장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내가 이렇게 개발한 게 피부 속으로 잘 흡수가 되어서 효과를 보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 피부는 피부 제일 위에 각지층 있고 그 다음에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거든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표피 그 중에 각질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각질층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 튼튼해야 되겠죠. 왜냐면 외부에서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 속에 있는 걸 많은 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각질층을 뚫고 어떻게 하면 각질층을 무사히 뚫고 성분이 진피까지 갈까? 왜냐면 진피까지 도달하게 되면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걸 발랐을 때는 각질층을 뚫고 진피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독성 물질이 그렇게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화장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피독의 대표적인 합성 화학 물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